2017년 6월 텍사스의 한 워터파크를 찾은 프란치스코 가족. 오랜만에 물장구도 치고 잠수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4살짜리 아들 프란치스코 3세가 아빠 저 너무 졸려요. 배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유난히 피곤해하더니 갑자기 음식물을 개워내고 설사까지 했는데요. 왜? 자, 그래서 엄마는 혹시 물놀이 때 먹은 햄버거 때문인가라는 생각으로 급히 약을 먹이고 아이를 간호했고요. 그 덕분인지 아이는 다행히도 서서히 기력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 내가 병원에만 데려갔더라면. 왜? 아니 기력을 회복했다고 그러는데 뭔 일이 났어요? 자, 아들 프란치스코 3세가 그만 침대 위에서 사망. 왜? 소년의 사인은 놀랍게도 익사. 아니 또 물놀이 갔던 거예요? 아닙니다. 프란치스코 3세가 사망한 이유는 마른 익사였습니다. 처음 들어봤네 이런 거. 자, 보통 수영하다가 종종 갑작스럽게 물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마른 익사는 잘못 삼킨 물의 일부가 폐 속에 흘러 들어가면요. 뒤늦게라도 폐에 자극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런 게 실제로 맞나요? 2005년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매년 약 3에서 4천 명 정도가 익사로 사망하고요. 어머나. 이 중에서 무려 13%에 이르는 500여 명이 마른 익사로 사망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꽤 많네. 그러니까 꽤 높은 수치죠. 자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정확한 증상을 알면 저희가 마른 익사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네, 마른 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자, 물놀이를 마친 뒤 가슴 통증, 기침, 구토감, 그리고 숨이 가빠지면서 거품을 토하는 등의 징후가 보이면 즉시 병원을 찾으시고요. 특히나 어린아이들, 유아, 7살 이하의 아이들은 후드를 포함한 호흡기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른 익사에 대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감기 증상, 감기가 아닐 수 있다. 여름철 고열, 기침, 두통, 콧물, 오한의 증상으로 여름에 무슨 감기야 하는 당신. 하지만 지금부터는 무려 치사율 15%에 달하는 이 질병은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바로 레지오넬라증.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균이 비말 형태, 즉 물방울 형태로 공기 중에 떠돌다가 인체로 흡입되어 감염되는 질병인데요. 목숨에 치명적인 레지오넬라 폐렴과 경미한 증상을 나타내는 폰티악 열 2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히 여름과 초가을에 증가하는 레지오넬라증, 그 이유는 더운 여름철에 균의 번식 속도가 더 빨라지고요. 여름철에 사용량이 증가하는 냉각수, 에어컨, 샤워기 등에 균이 아주 바글바글 서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5년에 45건이었던 우리나라 레지오넬라 신고 건수가 2016년에는 128건, 1년 사이 약 3배 가까이 증가. 그리고 레지오넬라증의 치사율이 무려 15%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흡연자, 신부전증, 폐질환, 심혈관 질환자,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50세 이상 고령자분들은 감염률이 더 높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증상을 짚어드립니다. 고열, 마른 기침, 두통, 무력감과 권태감의 증상이 보인다. 또는 호흡곤란, 설사, 위장장애까지 있다면 탈이 났나? 에어컨을 많이 쐬서 감기 걸렸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병원에 방문해 주시고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레지오넬라균이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2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은 에어컨 필터 청소하는 날로 정하셔서요. 필터는 미지근한 물에 약 30분간 담근 뒤 칫솔로 살살살살 청소를 해서 그늘에 말려주시면 되고요. 냉각기 관리도 어렵지 않습니다. 중성세제를 탄 물을 스프레이 용기에 담아서 뿌려주면 끝입니다. 쉽죠? 그리고 공원이나 등산 가셔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요. 이게 뭐예요? 수도꼭지에서 물 마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거 많이 하는데? 레지오넬라균은 오염된 물에 서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쓰는 공중시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조스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막연하게 외국 영화 이런 게 떠오르실 텐데요. 그죠, 보통 뭐 해외 외신이나 뭐 미국, 호주 이런 쪽에서 이제 상어 사고가 났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백상아리가 한국에서 나온다고요? 그렇죠. 헐.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백상아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한 어민에게 발견돼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백상아리가 누구냐? 거대한 몸집에 톱니 모양의 날카로운 이빨이 특징인데요. 500여 종의 상어 중에서도 가장 난폭하다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죠. 야, 저게 우리나라에 잡혔다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척, 충남 보령에서 어머, 서해안도? 원래 상어가 주로 출몰하는 지역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난류와 북쪽의 한류가 만나는 곳이 서해안인데요. 그래서 광어나 우럭 등이 잡히는 5월부터 서해가 상어의 먹거리 천국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2017년 영덕 그리고 올해 거제, 삼척 또 동해안까지 식인 상어가 출몰하게 된 이유 예상하셨겠습니다만 바로 온난화 때문입니다. 동해안의 수온이 상승했기 때문이죠.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올여름 당장 긴장을 바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부터 부산 해운대, 송정, 강원도 망상, 주문진 등 전국의 260개 해수욕장이 개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혹시나 물놀이 하다가 내 눈앞에 상어가 딱 하니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식인 창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상어 만났을 때 코 때리면 기절하나요? 그 이유가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상어의 앞 이마와 눈 주위에 뇌신경으로 연결되는 신경세포가 집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화도 만화도 아닙니다. 절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단 과거 상어가 출연했던 해역에는 가급적이면 안 가는 게 최선이겠죠. 자, 그리고 해양경찰청에 따르면요. 바다 수영할 때 이 시간만큼 꼭 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중요하겠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오후 7시와 동틀려 킨 오전 6시. 이때는 상어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얕은 바다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요. 식인 상어가 배가 고프면 얕은 곳으로도 출몰한다고 합니다. 아, 진짜. 배고픈데 장사 있습니까? 예, 올라오는 거죠. 부표로 안전선을 표시해 놓은 곳, 이 선은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름철 암을 부르는 몸. 섹시한 버디란 또 탄탄하고 매력적인 건강미를 위해 여름마다 이것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암을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선탠입니다. 선탠하다가 암에 걸리는 믿을 수 없는 일. 정말 100% 실화입니다. 자, 미국 중동부 켄터키주의 간호사 타우니 월러비. 엄마, 피부색 섹시한 거 봐. 대체 태닝을 얼마나 자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부럽다, 얘. 이게 쉬운 줄 아니? 진짜 자주 해줘야 유지가 된다. 자, 서양에서는 워낙 태닝이 대중적이잖아요. 특히나 이 월러비는 일주일에 평균 4~5번씩 인공 선탠을 즐길 만큼 태닝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밤 얼굴이 너무나 간지러워 잠에서 깬 월러비. 자, 월러비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 얼굴에 검은 반점이 여러 개 생겨난 건데요. 급히 병원을 향했는데 이 검은 반점의 정체는 바로 악성 흑색종. 피부 암의 종류 중 가장 치명적인 암이었습니다. 자, 보통 흑색종은 피부 속 멜라닌 세포가 햇빛에 의해 손상돼 검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이 원인인데요. 자, 인공 선탠을 할 때 램프에서 발산되는 자외선은 태양 광선에서 나오는 자외선에 비해 그 방출량이 2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 월러비는 이 흑색종 때문에 암이 발생한 피부 부위를 모두 도려낸 아이고, 어떡하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더 예뻐지고 매력적으로 변하려다가 아이고야. 너무 안타깝네요. 자, 그런데 제가 이 특종을 준비한 이유. 우리나라에서도 5년 동안 악성 흑색종이 33.4%나 증가. 각종 환경오염으로 오존층이 계속 파괴되면서 자외선 노출량도 급증. 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악성 흑색종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무섭네. 그러면 이제 선탠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냥 아예 안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뭐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고 싶겠죠. 저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매력적이긴 해요, 구릿빛으로. 대안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공 선탠을 할 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2, 3 법칙. 하루 10분씩, 일주일에 2회, 1년에 총 30회까지만 피부에 수분이 급격히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도 일광 화상을 예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아까 오존층 파괴로 자외선 노출량이 증가한다고 했죠? 자연 태닝을 하는 분들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몸 어딘가에 생겨난 점이 점점 커져가거나 점의 모양이 일정치 않고 울퉁불퉁할 때. 자, 그리고 다들 손톱 한번 보십시오. 자, 손발톱에 흑색 세로줄이나 반점이 생긴다면 흑색종을 알리는 경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병원을 찾아 즉시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요. 등장만으로 그 해수욕장을 공포 자체로 만드는 녀석이 있습니다. 상어 또 나오나요 지금? 자, 이 생물의 이빨은 이빨은 잠수용 슈트를 뚫을 정도로 강력하고 단 1mg만으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독을 지니고 있습니다. 뱀장어. 독사예요? 뱀장어. 뭔데? 바로 이것. 저게 뭐예요? 뭐야, 불가사리? 문어네, 문어. 문어? 저기 보이는 저 생물, 그냥 문어가 아니라 맹렬하고 강력한 독을 가진 파란 선 문어입니다. 아주 작은,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소형 문어이지만 이 작은 녀석이 가진 독은 보고의 독과 같은 성분인 테트로도톡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보고의 독보다 무려 1000배가 더 강력한 독입니다. 황당한 거 아닙니까? 1000배는? 저 작은 몸에 보고의 1000배가 달하는 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독약의 대명사, 일명 청산가리라고 불리는 청산 나트륨의 무려 1200배. 와. 자, 이 파란선 문어는 주로 남태평양 바다의 산호와 암초에 삽니다. 자, 문제는 최근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포항에서도 얘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2015년 제주도 해수욕장에서 이 작은 문어를 발견한 피서객이 처음 보는 문어다. 되게 예쁘네라고 잡는 순간 가운데 손가락을 쫙! 자, 남자는 손가락이 잘릴 것 같은 고통에 바로 119를 불러 응급 치료를 받아 다행히 생명은 건질 수 있었지만요. 다행이네. 문어침 속 테트로도톡신 독이 근육을 마비시켜 무려 열흘 동안 손뼈가 시릴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어지러움 증상을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잠깐 부었네, 그냥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뒀으면은 큰일 날 뻔했네요. 근데 정말 이 선에서 다친 게 정말 다행이신 거죠. 빨리 좀 조치를 정말 운이 하셔서. 좋으셨던 겁니다. 예. 특히나 저 파란선 문어는 먹물 주머니가 없어서 자기 방어를 위해 몸의 겉면에 독이 흐르고 있거든요. 파란선 문어의 스킨을 만지기만 해도 말씀드린 대로 독이 묻어나오게 됩니다. 만약 파란선 문어를 발견하셨다면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들은 정말 모르거든요. 정말 너무 귀여워서 막 무조건 만져볼 것 같은데 부모님들은 반드시 주의를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여름철 Safe of Water. 요즘 이것에 입문하는 분들이 부쩍 증가했습니다. 바로 여름 수상 스포츠의 꽃! Surfing USA. Surfing USA. 입구는 있어도 출구는 없다라는 말처럼 매력적인 수상 스포츠가 바로 서핑인데 말이죠. 전화줘 요새. 대한서핑협회에 따르면 서핑 인구는 2015년 3만 5천여 명에서 2016년엔 4만여 명으로 5천 명이나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는 불청객, 수상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8월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하던 30세 김모 씨가 해안가에서 의식불명으로 쓰러진 채 발견됐고요. 그리고 지난 2014년 7월엔 강원도 양양 동산해수욕장에서 보드와 사람을 연결해주는 안전장비 리시코드 미착용으로 서핑 도중에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서핑이 참 재미는 있지만 정말 안전에 유의해서 타야 되는 그런 종목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만만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네. 아니 그 서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네. 사실 이건 좀 미리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서프보드와 발목을 연결하는 리시코드 있잖아요. 네네네. 서핑의 생명줄로 불리는 이 안전장비. 물에 가라앉지 않고 부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구명조끼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구명도구와 분리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리시코드로 내 몸을 항상 연결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서핑은 바다에서 초보자와 전문가가 한데 뒤섞여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서프보드에 부딪히거나 또 다른 서퍼와의 충돌 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보드를 타고 올라탄 파도에 끼어들기는 NO! 이게 바로 서핑 에티켓.
근데 서핑 타는 사람들 보면 꼭 파도가 큰 날 일부러 더 나가잖아요. 맞아. 그게 되게 짜릿하고 재밌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게 정말 위험하니까 좀 잘 보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람 잡는 여름 해병대 캠프. 2013년 7월 충남 태안의 백사장 해수욕장에서 해병대 캠프에 참가 중이던 공주 모 고등학교 200여 명의 학생들. 그런데 갑자기 들이닥친 파도에 그만 23명의 학생이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18명은 구조가 됐지만 안타깝게도 5명의 학생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친구들이 죽은 건 다 교관쌤들 때문이에요. 당시 보트를 타는 해상훈련을 마친 학생들은 해변가에서 구명조끼를 벗고 휴식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까지 왔는데 수영 한번 해야지. 다들 뒷걸음으로 바다에 입수한다. 실시! 구명조끼 없이 입수하라는 교관의 말대로 바다 한가운데에서 뒷걸음을 치던 학생들. 그런데 바닷속 갯벌의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때 설상가상으로 거센 파도까지 들이닥쳐서 이런 참변을 겪은 거였죠. 아 근데 교관들이 그냥 옆에 있었으면 그냥 교관들이 구조를 왜 안 했을까요? 현장에 있던 교관들도 예기치 못한 사고에 당황을 해서 호루라기만 불며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요. 이번 일은 예견된 사고였다는 점입니다. 당시 200여 명의 아이들을 인솔하는 교관은 단 2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교관들은 인명구조 자격증이 없는 해병대 출신의 아르바이트생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무자격 교관들을 고용한 캠프 측 역시 해병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닌 명칭을 도용한 일명 짝퉁 해병대 캠프 업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 처벌 안 됐나요? 그야말로 정말 돈벌이 수단으로 아이들을 이용한 거죠. 그렇죠. 네,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 이 사건 이후에 교육부는 학생들의 사설 캠프 참여를 금지했고요. 해병대 측도 뒤늦게 해병대 캠프에 상표를 등록해 군의 허락이 없이는 함부로 명칭을 쓸 수 없게 했지만요. 지금도 음지에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배짱 운영을 하는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건 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철저히 단속을 해야 돼요. 네. 현재 해병대가 정식으로 운영하는 해병대 캠프는 경북 포항에서만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캠프 개최 시 해병대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도의 역습, 모모모 주의보. 피서지의 메카, 부산 해운대. 정말 그 넓은 해운대를 피서객들이 가득 메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휴가의 단꿈을 모두 휩쓴 일이 있었죠. 지난 2017년 7월 31일 해안가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70여 명의 관광객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건데요. 피서객들이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진 이유, 바로 이안류. 이안류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정말 다행히 20여 분 만에 모두 구조되긴 했습니다. 다행이에요. 하지만 지난 2007년엔 이안류로 인해 해운대에서 사망자가 발생. 또 2010년엔 충남 대천 해수욕장에서도 2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 대비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 파도의 역습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안류는 순식간에 200m 이상의 깊은 바다로 끌고 갑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이안류를 만나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안류가 왜 발생하는 건지 좀 알아볼까요? 주로 해변으로 몰려온 파도가 고르게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협곡이나 암초 같은 해저 지형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집중돼서 빠져나갈 때 발생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산 해운대나 제주 중문, 강릉 경포, 보령 대천 등의 해수욕장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뭐 이안류에 대한 대처 방법 있을까요? 그렇죠. 안 만나면 좋지만 만났을 때 일단 이안류에 휩쓸려서 깊은 바다로 떠내려갔다. 그러면 절대 무리해서 육지로 나오지 마시고요. 그냥 최대한 힘을 빼고 물에 둥둥 떠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튜브 속이었다면 꽉 잡고 구조를 기다리는 게 정답이고요. 그런데 구조가 늦어져서 헤엄을 쳐서 나와야 할 상황이다. 그러면 육지와 45도의 비스듬한 방향으로 수영해야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2011년 해운대를 시작으로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안류 위험 지수가 주의 단계일 때는 물놀이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